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동대문 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광입니다. 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자, 지역을 위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토론회는 동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방송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또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고요. 발언 시간은 앞쪽에 타이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또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최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필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이필형입니다. 네, 그럼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동대문 사람 최동민입니다. 저는 1988년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후 쭉 동대문구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저를 키워주는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구석구석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 후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그리고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회와 서울시 청와대를 거쳐서 지금 동대문구청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동대문 구민의 삶을 살피고 구민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구민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동대문구는 지금 대변환의 시기입니다. 천지개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꿈과 희망을 만들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통의 물류의 거점으로서 청량리역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교통 물류를 이제 상업으로, 경제로, 일자리로 확산시키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도시답게 문화의 품격으로 명품 도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준비된 구청장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준비된 구청장 저 최동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어서 어려운 일들 척척 해결하고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 구민의 행복,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운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의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동대문구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저 이필영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의 미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석구석을 걸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처럼 하면 동대문을 바꿀 수 없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저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삶의 터전을 편안하게, 쾌적한 동대문을 열겠습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바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는 동대문, 안전한 동대문을 열겠습니다. 구정을 투명하게, 구청 조직 산하기관은 더 효율적인 동대문을 열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인재가 모여드는 동대문, 서울 동북권 체험 관광벨트, 상품 개발로 관광이 활성화되는 동대문, 한국의 밀라노가 되는 동대문, 문화활동 중심지로 특화되는 동대문을 위해 앞으로도 한결같이 동대문의 구석구석을 제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반드시 힘있는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전과 같은 인물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동대문구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동대문을 쾌적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답변하신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당 각각 1분 30초씩을 드리고요. 보충 질문은 30초, 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등이 54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동대문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필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소상공인의 점포수는 약 2만여 개로 우리 구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 자금 사업을 시행 중인데 약 6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무급 휴직 근로자 자금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업종 뉴딜 일자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확대 등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동대문구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해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소명 자료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피해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정부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회복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공인들과 일상적인 소통은 물론 상인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최동민 후보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들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동대문구의 보건, 의료, 우리 담당 종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위드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는 상당합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겪었던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우선은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선거 때와 다르게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의지의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재원은 국가로부터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가장 크게 확보가 되겠지만
동대문구 또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프리랜서 그리고 우리 그 교통의 종사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외식업 중앙의 외식업 관계자 그리고 봉제 관계자 등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간의 방역 지원을 떠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또 보충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보충 질문은 30초고요. 보충 답변은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동민 후보가 이필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이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보였던 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이런 상황처럼 그 구체적인 지원의 방향이 뭔지가 헷갈립니다. 어떤 것입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도 소상공인의 어려움, 피해 예산 아까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 지원책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그 정책 순위에 있어서 1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단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아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집행 기관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하고 또 지역 또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네. 예, 여기서 정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필영 후보가 최동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최동민 후보에게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와 그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동대문구에서 과연 그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안정적으로 위기 관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선진 각국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K-방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할 만큼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맞춤형, 단계적, 최대한의 예산 확보 그리고 손실보상의 원칙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없는 분들이 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더 두텁게 보전하고 더 신속하게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보상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과거에 다양한 어르신들 경로당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방역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외식업,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겼던 보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손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대문구는 서울 동부권 교통의 요지라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서 브랜드 평판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자당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최동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대문은 사대문 성곽 외곽에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에 철도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과정에서 좀 난개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이 구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의 브랜드는 무엇이냐,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동대문 아니면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중구에 있는 이 평화시장이라든지 의류시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량리가 이제 동대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의 물류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독특한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찾아오고 즐기고 누리면서 동대문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의 이미지, 이 통합 브랜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동대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대문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필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우리 그 존경하는 최동민 후보와 그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대문구는 그 청량리가 동대문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량리가 우리 예전에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였고 사람이 모이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10여 년 동안 이제 우리 민주당 정권 하에서 그 청량리를 많이 이제 동대문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아직도 이 제기동과 청량리 구간을 가보면은 발전의 소지가 너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 스카이라인 정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양령시장과 그리고 경동시장, 그다음에 청량리시장, 청량리 환승센터, 특히 청량리 환승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복합 개발도 그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그런 공약을 저희가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밸리 허브를 통해서 메디컬 메카로 좀 만들고 그걸 통하고 또 그다음에 그 동북권 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 제기동과 양령시, 그다음에 청량리 시장, 그다음에 청량리, 그다음에 이 홍릉 이걸 연결하는 그 체험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서울 동대문의 중심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볼 작정입니다. 그것이 동대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필용 후보가 최동민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 이제 저와 청량리 개발이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과연 청량리 개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그 청량리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동안 민주당 정권 내에서 참 이렇게 돌아오는 동대문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슬로건도 걸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 질문이 초과돼서요, 시간이요. 예, 답변하시죠. 예. 저는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청량리역에서 신동대문 시대, 청량리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 남북축을 철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으로 도시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된 동대문구를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로 부지를 제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국회의원들도 제시된 공약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들도 그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량리역의 복합개발, 국토부, 철도공사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니 컴팩트 신도시를 만들어서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문화와 품격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는 65층 이상의 건물들이 좀 즐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동북선과 면목선, 강북 횡단선으로 연결되는 이 청량리역 일대의 교통망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최고의 그런 교통망이 될 겁니다. 교통과 상권 그리고 역사를 잇는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진정한 동대문 시대, 청량리 시대를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 최동민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동민 후보가 이필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후보님께서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역에서 다니시고 그 후에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의부에서 활동하시다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릉 아시죠? 예, 의릉 주변에 지금 임은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은동 개발 과정에서 도시 어떤 이미지의 도시가 통합 개발의 이미지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 이필영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은동 개발은 그 청량리 개발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청량리 그 도시 환경을 바꾸고 전 미주 아파트와 미주 상가 이 부분을 상업지구로 이제 바꾸어서 저는 그 청령 광장을 좀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 청량리에 사람이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찾아오는 제2의 홍대거리를 만들어 동대문이 젊음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청량리가 활성화된다면은 그 임은동은 그 일종의 파급 효과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그 개발적 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외대라든지 시립대 그리고 그 경희대 또 주변에 그 고대 이런 부분들의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일종의 광장을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살아 숨쉬는 젊은이들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또 다시 거기에 문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문화가 그 임은동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임은동이 그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이 새롭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 동대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 도시의 운명은 젊은이들이 좌우합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곳, 청년들이 활성화되는 곳, 청년들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그 동대문 그 청량리의 그 핵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동대문구의 인구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또 살고 싶은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우기 좋고 또 교육하기 좋은 자치구가 돼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필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평생교육 모범구로 교육에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교육 환경 조성에 앞서 총 38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환경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동대문을 도시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대표 도서관을 문화복합 공간으로 만들고 기존 구립도서관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 걸어서 10분 이내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또 육아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및 구립 산모건강 중진센터를 청량리 노인복지관 부지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노인복지관은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 놀이 체험 등 맞춤형 통합 보육 서비스 제공, 일반 어린이 놀이터를 친환경 놀이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하고 어린이집 돌봄 교사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은 보육시설 190개 중 구립은 74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각별히 챙겨서 좀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동민 후보 역시 답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학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5천 명이 넘는 R&D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은 과거로부터 공부하는 도시, 그리고 이 미래가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입니다. 동대문구의 이러한 꿈과 희망을 연결할 교육 기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우수 고등학교 유치 꼭 필요합니다. 방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뉴딜 꼭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돌봄 꼭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돌봄 교실이 학교 시설 문제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도 부족하기도 하고 넉넉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부족합니다. 저는 초보 엄마를 위한 보육반장을 동별로 한 명씩 둘 생각이고요. 돌봄 시설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보다 많이 방과 후로 그리고 방학 기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동민 후보가 보충 질문 30초 안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필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책 읽기 좋은 도시를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오신 후에 서울 대표 도서관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서울 대표 도서관 명품 도서관이 아니고 서울 시립 도서관으로 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러신지 잘 아실 테니까 그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우리 대표 도서관 이 부분을 오세훈 시장은 이제 도서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되어 있고 아마 기존의 도서관과 함께 거기에 이제 많은 문화 공간이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터만 잡아놓고 지금 상당 기간 동안 거기가 좀 놀려 있는데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아마 우리 동대문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도서관 건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고 그 문화복합 공간은 바로 이제 청량리의 청년광장 이곳과 같이 연계돼서 동대문의 문화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동대문이 다시 역동적인 동대문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러한 동대문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동대문 대표 도서관 문화복합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필영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대문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운 게 약속만이 그동안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동대문에 즐비한데 사실은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우수고등학교 유치 이것도 그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 동안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치하시려고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한 가지를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서울 대표 도서관이 문화, 복합, 공연장까지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위반했던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제 설계 공모를 하고 거기에 지금 있는 학교 부지는 기본이고 문화 부지까지를 합해서 제대로 된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동대문구청의 생각이고 저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15개의 중학교가 있고 1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등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부모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령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중랑구로 묶여 있는 학군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한 제대로 된 학군 설정과 학교 설정이 된다면 당연히 고등학교 신설의 조건이 타당하게 부합된다라는 것들을 그간의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설득을 했고요. 현재 대안으로는 현재 전동중학교가 있는 전일중학교가 있는 이 두 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 한 곳을 정확하게 학군을 이 중고등학교 편제를 정리해서 거기에 좋은 학교를 설치하고 또 유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공공 분야와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고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도 4곳 정도 있을 뿐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자,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최동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는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일했던 기관입니다. 동대문구는 더불어 사는 공존의 도시를 이 DNA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공존의 도시 동대문구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장애인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동거리 확보, 그다음에 무장애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은 많은 편의시설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발달 장애인들은 일할 준비도 돼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장애인들께서 행정적으로 우리 이 민원 발급기를 때려가도 시각적으로 또 이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공공부문부터 선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은 물론이고 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주식회사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맞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이 자활과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더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필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이내입니다. 동대문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둘 것입니다. 사실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제도와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장애인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제도적인 측면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시 서울시와 협조해서 동대문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그러한 그 보장에 또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는 일하기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 또 구비 연결 사업인 만큼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로 매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들이 단순 노동을 벗어나 장애인 전문 일자리 발굴과 1년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질 좋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필영 후보가 보충 질문을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내입니다. 그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는 이제 잘 준비된 후보라고 본인이 이제 늘 말씀하셨고 제가 보니까 또 잘 준비된 후보세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동대문 우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과연 장애인에 대해서 무엇이 불편하고 또 장애인이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동대문에서 그 좀 그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펴나가는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최덕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사회의 모습, 원칙과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은 이 구청장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를 위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와 이동권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탈시설을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영유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정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장애인 분들께 꼭 필요한 일자리를 위해서 저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우리 동대문구가 출자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꼭 맞는 일자리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좀 더 꿈을 키워가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자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동권과 일자리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덕민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필영 후보님 그 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탈시설에 대한 요구도 상당합니다. 일반 소셜 믹스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혹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영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사실 그 장애인의 문제는 가장 큰 게 그 제도적인 그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또 공감 이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필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요 동대문에 와서 그 많은 이제 장애 시설도 보고 또 여러 기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가 보니까 이제 아주 단순 노동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처우도 열악하고 힘드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사회 운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그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거, 장애인들이 그 길을 다니고 할 때 또 건물을 다닐 때 제가 우리 동대문구 건물을 다녀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우리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강구하는 그런 그 팀을 또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동대문 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초반보다 두 후보자 분들도 많이 이제 더 편해지신 것 같아서 발언 듣는 내용도 제가 듣기에도 더 좋습니다. 이제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의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 근처 공원과 또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죠. 하지만 동대문구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체 면적 중에서 녹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겠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또 문화, 또 체육 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당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필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구정 방침을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하고 이러한 그 구정 방침에 따라서 동대문 건설을 한다는 게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꽃길이 있는 동대문구, 또 간판이 잘 정비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 수변공원 추진에 맞춰서 중랑천 벚꽃길에 배롱나무를 취재해서 중랑구의 그 장미공원처럼 동대문만의 특화된 걷기 좋은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디서나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바퍼 주변 등 그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거리 꽃길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운동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간판 정비를 위해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이미지로 간판 정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일대 그 치위의 숲길 조성으로 보다 좋은 산책길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식용동의 유수지를 활용한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주민 문화체육시설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쾌적한 생활의 1번인지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대문구가 공원 녹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천장산, 특히 배봉산 둘레길은 서울에서도 명품 둘레길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을 둘러싸고 있는 정릉천, 성북천, 청계천, 특히 중랑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하천입니다. 이 산과 천을 연결해서 블루웨이, 그린웨이, 산과 물을 연결하는 공원과 녹지를 통해서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행복한 레저와 힐링의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동대문구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택지였습니다. 동대문구는 다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이 공원이 부족했지만 이제 친수 환경으로 그리고 이것을 순환시키는 좀 더 좋은 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 저는 동대문의 문화의 품격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즐기고 보고 누릴 수 있는 머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양령실 일대 테마관광형 시장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답심리에는 영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영화 축제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갖춘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동민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 30초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영 후보님 공약 사항 중에 산림과학원을 이전하겠다 이런 게 있으시던데요. 녹지와 공원, 환경의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는 이 기후 환경 위기 시대에 산림과학원이라는 특히 이제 홍릉 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그 가치를 훼손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왜 그러시는지. 예, 이필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동대문에 와서 동대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대문에서 참으로 놀란 사실은 동대문의 세수 구조가 참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동대문을 보니까 어디에도 기업도 없고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우리의 동대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기업들이나 어떤 산업 구조 자체가 없는 우리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그때 생각했던 게 가장 놀라웠던 게 제가 동대문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동대문에 그 봉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봉제가 참 열악하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봉제를 좀 선진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이 홍릉 부분을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메디컬 바이오 허브센터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민 후보가 우려하시는 이 수목원 녹지 이전 요거를 훼손하지 않고도 그 바이오 허브라든지 그 벤처로 이렇게 산업을 갖다 유치하면은 충분히 우리의 공간도 활용하면서 동대문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또 신정부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이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필영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30초 이내입니다. 그 사실 우리 동대문이 보면은 그 녹지 공간이 이렇게 이제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특히 서울시에서 그 조사한 주민들의 그 환경 그 만족도 이런 것이 혹시 몇 등인지 아시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우리 그 환경에 대한 그 공감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굉장히 필수 시설 중에 공원과 녹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전농동 답심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에 비해서 답심리나 임은동 이 주변의 주민들께서 다소 공원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혜의 자원이 있어서 상당 부분 이 하천을 이용하는 그 부분까지를 검토해 보시면 상당 부분 우리의 문화체육시설과 주민들의 레저 환경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그를 활용한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중요하다 보고요. 저는 아까 우리 홍릉 바이오 허브를 오세훈 시장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위반한 것은 전임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동대문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든 게 홍릉의 바이오 허브입니다. 거기는 존슨앤존스 그리고 여러 유수의 제약회사를 전임 시장과 함께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반이지 오세훈 시장의 대표공학은 아닙니다. 대표 사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R&D 기관들까지 함께 묶는 진정한 주민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재생사업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밝혀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청장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역시 30초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번의 질문과 답변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 먼저 최동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저의 대표 공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구를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청량리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입니다. 면목선과 강북 횡단선, 동북선을 연계하는 교통의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상층부를 컴팩트 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두 번째 과제는 안전하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명품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역이 지금 현재 도시 정비의 과정에 있습니다. 복합 개발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역과 숲, 대학, 천을 잇는 4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과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아닌 대표도서관 꼭 차질 없이 완공하고 우리 동네 주변에 10분 내에 놀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 체육문화 스테이션을 건립하겠습니다.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 개선하겠습니다. 물류산업도시 동대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클러스터를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 골목경제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열어서 창업부터 운영 그리고 다시 서기까지 힘껏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봉제 의류산업 특구를 만들고 중요한 공동작업장 준비하겠습니다. 첨단 장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공동 작업장 내에서 패턴과 디자인을 잘 준비해서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방 바우처, 동대문구의 명물이죠. 우리 양령시장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바우처와 경로당 주치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동네 보육반장 그리고 공공형 산후조리원도 도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대문구가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는 독특한 우리만의 도시를 열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머물고 즐기면서 동대문구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운 동대문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네 번의 질문과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후보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30초입니다. 우리 최동민 후보님 공약에 이렇게 보면 청량리 철도 부진의 그 미니 신도시급 컴팩트 시티 추진과 또 신의문역 컴팩트 시티 개발이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는 고밀도 개발로 알고 있는데 1호선 지상철이 지화하면 그 폐선 부지에 짓는다는 건지, 아니면 GTX 청량리 역사 위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다는 건지, 그리고 또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할 네, 네,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이필영 후보님께서도 청량리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오세훈 시장의 복합 개발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량리역은 우리 삼성역과 같은 그 지상부를 지하로 연결해서 지하 7층,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를 두어서 이 기차와 지하철, 택시와 버스가 들어가고 그 주변에 커뮤니티를 넣는 복합 환승센터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부는 삼성역 일대처럼 공원을 할 수도 있고 컴팩트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분단시켰던 이 철로를 제대로 상층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컴팩트 시티가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이문동에 있는 차량 기지 또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오랫동안 삼천리 연탄이라든지 이 개발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입니다. 그걸 제대로 개발하는 과정 또한 거기에 있는 정비창 주변을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청년들이 그리고 이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컴팩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필영 후보 두 번째 보충 질문 기회입니다. 제가 우리 최동민 후보를 참 존경하는데 이 공약집을 보면은 서울시장을 하셨으면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 이제 동대문 구청장 민주당 구청장께서 이 우리 동대문을 운영해 오시면서 오늘의 동대문을 만들었는데 이런 공약을 보면서 참 당혹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도시 재생 부분하고 또 그 바이오 플러스를 농가. 네, 후보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예.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말씀 주신 요지는 그간의 동대문구를 이끌었던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담대한 비전은 좋으나 어떻게 실천력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는 이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청량리역에 65층 내외 빌딩이 그렇게 뭐 10여 개가 들어설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대문구의 상권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고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상권의 상업시설의 비전을 가지고서 동대문의 먹거리, 동대문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계획,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신동대문 시대 청량리 교통물류의 거점과 경제 성장의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동대문구에는 또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생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필영 후보 세 번째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시간 30초입니다.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 이제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일자리 매칭 전문 기업인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셨어요. 현재도 잡코리아, 또 워크넷, 사람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어플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실패한 제로페이 정책을 추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의 설립을 강제한다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나 다양한 민간에서의 일자리 알선들이 지역의 수요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 눈높이가 높은 분들을 위한 내지는 일상적인 기업에서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의 실핏줄을 연결하고 있는 작은 일자리, 작은 수요들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작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구는 이 사회적 경제가 지금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공형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살필 줄 알고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대문이 그런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서초구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로페이를 언급하셨는데 제로페이는 그 일자리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수수료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필영 후보 마지막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최 후보께서는 또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동대문 문화예술 플랫폼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공약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공약에 이렇게 영어도 많고 이렇게 좀 어려운 낱말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진정성이 있는 질문이시고요. 저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문화를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문화예술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준비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아우성 이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들이 없습니다. 수련관 외에 좀 여러 형태의 그런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문화 플랫폼 중에 하나는 우리 창동에 가면 우리 컨테이너 박스지만은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학교 작은 그 문화 공연도 하고 밴드도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보시면 적절한 공간 내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기획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의 플랫폼이라는 게 버스킹 그리고 작은 공연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자발성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문화예술 플랫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필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요 30초 동안 질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번의 질문과 답변 기회를 드립니다. 자, 이필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필승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이필형 후보입니다. 저는 동대문을 열어라, 오세훈과 함께 동대문의 미래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대문구 발전과 변화를 이끌 3대 구상과 7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3대 구상으로는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동대문구를 만들 것입니다. 7대 공약은 첫째, 청량리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과 복합개발로 청량리를 수도권의 교통상업의 심장으로 키우겠습니다. GTX 노선과 연계된 수도권 교통 거점 중심지인 청량리 역세권 주거 및 상업 문화 복합 개발로 젊은이가 찾아오는 활기찬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홍릉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 바이오 의료 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경희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캠퍼스 타운밸리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R&D 연구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복궁과 풍물시장, 양령시를 연계한 서울 동북권 체험형 관광벨트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동, 청량리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제2의 홍대거리 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함께 동대문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재개발 재건축의 획기적 지원과 청와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로 동대문구가 이른바 마영성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38개소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센터 지원 코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패션 봉제 산업 지원 육성을 통해 동대문이 밀라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육성 운영 지원과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패션 봉제 산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패션 봉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바퍼민원 등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료 급식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로 찾아가는 무료 배식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 및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바퍼 주변 금연, 금주거리 지정 등 안심보안관을 상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 동대문구 발전 투기를 구성해 동대문구를 명품 동대문구로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의 질문과 네 번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민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역시 교통의 거점을 확고히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의 거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필영 후보 1분 30초 안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청량리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 정부와 또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청량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신역사를 만들고 청량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복합 개발은 청량리를 수도권의 교통상업의 심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청량리에 GTX가 들어옵니다. 그 GTX는 그것도 또 중앙정부와 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그 과교 역할 또 지역의 필요성,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고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수도권 교통 거점 중심지인 청량리 역세권 주거 및 상업문화 복합 개발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시 또 거기에 경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 그와 함께 우리 청량리가 새로운 역세권의 중심지로 거듭나서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최동민 후보가 보충 질문 30초 안으로 해주시죠. 네, 제가 여쭤본 것은 교통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은 환승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목선 사업에 대한 혹은 강북 횡단선 사업에 대한 후보님의 현재 진행 상황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우리 동대문구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이필영 후보 1분 30초 안으로 답변해 주시죠. 그 면목선과 강북 횡단선 그것도 우리 그 동대문구의 역할은 저는 그 중앙 정부와의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 지역에 대한 그 이해,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 교통에 대한 편의성 이런 점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지 사실 교통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커다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가 그 교통망을 갖다가 새롭게 신설하고 그 교통망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환승 역할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교통의 그 수요 그런 부분을 그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교통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통망을 통해서 물론 실현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질문이 좀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교통망을 우리 동대문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거는 중앙 정부의 그 역할이 있고 우리는 그 지원 역할과 어떤 그 거기에 그 거점적인 역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동민 후보가 세 번째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한 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했던 건 우리 지역의 두 국회의원께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구청에서 왜 면목선이 필요한지 이걸 구청에서 얼마나 강조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이 있죠. 예, 이와 관련된 다른 의견도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필영 후보님, 예, 답변해 주시죠. 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사례를. 질문이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판단해 제가 주시고 좀 답변해 주시면 될 이해를 것 잘 같습니다. 못해가지고 예. 그 부분. 그렇다 그러면은 다만 한 번 추가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뭐 예, 보충이 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공재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그 구청 그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대문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 그 체육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공공재개발 문제는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민이 원하는 여론이 무엇인지, 주민께서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 그 자체도 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발을 통해서 누가 수익을 그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수익자 그 부담의 수익의 원칙에 따른 그런 주민이 가장 유리한 쪽에서의 그 결정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개발 그 자체도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은 정부 주도의 그 일방적인 추진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구청이 그 주민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동민 후보 마지막 보충 질문입니다. 네, 공공개발 방식, 공공재개발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LH라든지 SH 같은 곳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지금 이제 민영개발에 대한 지역에서의 또 변화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의 가장 큰 이 상징적인 곳으로 선농단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존하면서도 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데요. 솔선수범하는 구청장의 리더십 무엇이 요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필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우리 구민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 구청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하는 그 역설적인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구민들의 그 아픔을 보듬고 주민들의 또 필요 사항을 또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또 그대로 그 정책화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구를 바꿀 수 있고 또 주민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또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각종 현안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을 통해서 구청의 운영 방향이나 새로운 그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의 그 자세는 헌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는지, 동대문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동대문구를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선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대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토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토론이 갈수록 시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꽤 많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번 시간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상대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정견에 대해서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공통 질문 또는 공약 발표에서 밝혔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또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더라도 관련 공약이나 정책, 또 정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공약, 정책, 정견 이외의 사항이나 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 공격하는 내용은 질문할 수가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은 역시 30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포함해서 후보자당 2번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필영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우리 후보 모두 그 동대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그 청량리 그 환승센터 구축, 또 분당선 증설, 그리고 광북 횡단선, 또 면목선, 조기 착공 등 그 청량리 신르네상스 사업 공약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누가 구청장이 되든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약에 대한 이필영 후보님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을 잘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덕민 후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저희 공통의 주제가 교통망 물류의 중심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의 도시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이뤄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토론 못했던 이 경전철 부분은 우리 동대문 이 교통 사각지대 이 소외된 지역을 해소하는 교통복지의 요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동대문구가 함께해서 면목선을 그간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왜냐하면은 BC라는 게 강남이나 우리 이 중심지와 다르게 강북 지역은 이 BC에서의 효과라는 게 잘 안 나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교통망을 놓는 겁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동대문구가 이제 다시금 물류와 이 경제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동대문 시대, 새로운 동대문 시대에 이 시대에 구청장의 리더십은 명확한 방향, 철학,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과거의 맥락과 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필영 후보 추가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반대를 하셨었죠. 그 2005년 그 한국노총 공공연맹 그 정책기획실장으로서 그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그 지방 이전의 준비 부족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그 반대를 하셨다가 그 후 2006년 공교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단 지원팀장에 임명되어서는 노조를 설득하며 스스로 그 지방 업무 이전을 갖다가 자신의 성과물로 네. 시간이 또 초과가 됐습니다. 예. 최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 이전은 수도 이전만큼이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전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정주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내려갔을 때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이 협의와 협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 사회단체 참여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제시했고 그것을 참여정부가 그대로 수행해서 이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이전하는 기관, 당사자, 지자체가 MOU를 체결해서 34개의 지원 카드를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개 혁신도시에 착공식을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해결해 냈습니다. 이 리더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자와 충분한 설득과 논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이 협치를 해나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했던 저의 가치와 철학도 분명히 타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강남북의 균형 발전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최동민 후보가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역시 동일하게 30초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보충 질문 포함해서 두 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최동민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 해주셨는데요. 지역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청장 후보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후보가 나오셨다. 지역에서 잘 못 뵀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오셨는데 우리 지역을 모르시는 분 같다.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에 구청장이 지역과 사람과 정책과 역사를 모르는 구청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네, 질문이 끝났네요. 예, 이필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답심리 초등학교와 전롱중학교를 나오고 지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그 최동민 후보 예비 선거 공보물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향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라고 말씀하셔서 구청장에 출마했다고 했습니다. 그 최 후보님의 고향은 그 보니까 우리 동대문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답심리 초등학교와 전농중학교를 나온 고향인 동대문구에서 구청장에 출마했는데 누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었다고 보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 좋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예산을 따오고 동대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우리 최동민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조만간 오세훈 시장 시대가 온다면은 과연 중앙의 인맥이 누가 더 있고 어떤 사람이 중앙에 예산을 따올 수 있고 중앙과 연결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고향이 어디인가 보다 누가 지금 이 현 단계에서 동대문구를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동민 후보 보충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님 공보물에 오를 것 같은 선관위에 올린 자료를 보시면 후보님의 지금 현재 주소지인가요? 이게 강남구로 돼 있고 또 마포구로 돼 있네요. 그러면 실제 후보님께서 동대문구에 후보님의 이름으로 주소지를 두시고 어느 정도의 활동하셨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의지를 한 번 더 밝혀주시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의 인생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직장 때문에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주소지를 보면은 그 제 주소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옮긴 그 이력이 나오는데 이제 집안이 좀 가난하고 그러다 보면 주소지를 또 많이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소지는 제가 많이 옮긴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동대문구를 구청장에 출마하기 전에 5번 걸었습니다. 5번 걸어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또 상점에서 또 식당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동대문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바꾸라고 하는 여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동대문구의 도템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대문을 위해서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하실 말씀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아쉽죠. 벌써 지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동대문은 서울 동북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조상의 오리 살아있는 선농단이 있는 곳입니다. 동대문의 진정한 힘은 바로 동대문 구민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꿈은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돌아오는 동대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결과는 삶의 만족도와 환경 체감도 대부분 25개 구청 중 25동입니다. 이제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이제 동대문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들은 주민의 목소리도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우리는 평가르기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희망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과거의 낡은 정치 퇴출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동대문의 정권 교체의 절박함을 느끼십니까? 동대문 정권 교체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정권 교체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지방선거 후에는 동대문이 확실히 바뀝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동대문을 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저는 동대문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동대문에 보다 밝은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동대문에 더 좋은 내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대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동대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동대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 이필영이 동대문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2번 이필영에게 믿겨.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최동민 후보도 마무리 발언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필영 후보자와 함께 동대문구의 비전과 저의 철학 그리고 우리의 방향들을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동대문구의 진정한 변화, 도약,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제대로 준비된 행정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느꼈습니다. 동대문 구민이 원하는 바를 잘 아는 사람, 동대문구에서 오랫동안 구민과 손잡고 목소리를 들어봤던 사람, 동대문구의 역사를, 사람을, 맥락을 이해하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국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천지개벽, 동대문구의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끌 진정한 리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대문구 교통, 물류, 성장의 거점으로 더더욱
발전해야 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 꼭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답게 문화의 품격 높은 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일할 열정과 기획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준비된 후보 꼭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동대문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 또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